유치원 문제를 좀 보십시다. 유치원 문제를 좀 보시는데, 첫 번째 문제는,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근데 이제, 아까도 우리가 초등에 있었지 않습니까?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이게 사실은 언제부터 나오는 개념인가 하면은, 우리 교육과정에 7차에서부터 구성주의가 도입되면서부터 이거는 사용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우리가 뭘 주장하는가 하면은 교과서는 참고자료다. 그러니까 교과서가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교과서가 참고자료이니까 그 교과서를 그냥 참고해서 학교나 현장이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최교사의 주장에서 교육과정의 개념을 속하시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거를 쓰면은 될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은 교사와 유아가 함께 구성해 나가는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그러니까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이 이제 사실은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 그러면 이것은 이제 여기 지금 읽어보시면 알다시피 아이들의 뭐를 가져옵니까? 관심과 흥미를 가져오죠. 그럼 그 관심과 흥미가 뭘 가져다 줍니까? 아이들의 적극적 참여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두 개로 쓰지 말고 이거는 하나에다가 다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키워드는 적극적 참여를 뽑든지, 그 다음에 키워드를 흥미와 관심으로 뽑든지 뽑아놓고 설명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그 밑에 있습니다. 여행놀이로 발전해 나가더라. 소위 말씀드려서 이거는 놀이의 발전이라는 설명이 필요한 거지만 실질적으로 저렇게 만들어가면서 아이가 성장하고 발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키워드는 아동의 성장, 아동의 발달이라는 키워드를 뽑고 설명은 이제 여기에 여행놀이로 발전해 나가더라. 이렇게 설명해야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놀이의 발전, 이것보다는 놀이의 발전은 결국 아이들의 성장과 발전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1번 문제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고 이 긍정적 효과 두 가지하고 함께 모두 다 최교사에게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에 임교사가 유아놀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실행할 수 있는 방안, 시간, 공간, 자료, 활동 유형인데 이것도 사실은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아이들이 놀이를 더 하고 싶어 하는데 교실이 좁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면은 장난감 자동차보다는 더 빠른 것을 굴러보고 싶어 한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교실이 좁다. 그 다음에 이 놀이를 더 하고 싶어 한다. 그 다음에 경사로 놀이에다가 기울기에 따라서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아이들이 놀이를 더 하고 싶어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이거는 뭐 우리가 추가 시간을 좀 확보하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의 좀 이제 다른 시간을 조금 전용해서 쓰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공간적인 문제도 이거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뭐 교실의 어떤 다른 부분들을 조금 치우고 한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여분이 있는 그 교실을 좀 더 활용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장난감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공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막대라든지 뭐 기타적인 등등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게 이제 있는 말 중에 활동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기울기와 속도의 관계를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는데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아까 그 초등 문제도 사실 이 비슷한 형태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행동 전략과 우리가 장점인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지금 현재 그 박교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미니라는 아이가 속상해 하길래 선생님이 구르는 것을 보여줄게 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시범이죠. 그리고 조금 이제 고상틱하게 표현해주면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모델링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교사가 우리가 시범을 보이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과 유치원 교사가 제일 힘듭니다. 왜? 이런 식으로 시범 계속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만 되면 어때요? 야, 이렇게 굴러. 하지. 시범 안 보이거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고등학교 선생님이 제일 편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그 다음에 초등학교, 그 다음에 유치원이에요. 그러니까 유치원은 이 근무하고 집에 들어오면 파김치 됩니다. 시범 보이고 애들 챙기고 막, 온갖 거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가 학습적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정확한 학습을 유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아이들 앞에서 바로 시범을 보이고 필요하면 피드백을 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학습을 유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를 딱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걸 이제 여러분들하고 하는 이유가 이게 사실 키워드 뽑는 연습이에요. 이번 초등하고 유아 문제는.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보시면은 이게 지혜에 관한 건데, 나 그런데 이거 왜 민이라는 이야기가 잘못하면 미나라고 읽기가 쉬워가지고. 그래서 아마 내가 볼 때는 아마 수험생 중에 미나라고 쓴 사람도 상당히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조금 들기도 했었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지혜의 이야기인데, 몸을 움츠려서 구르기를 하니까 정말 도토리가 굴러가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소위 말씀드려서 이 지혜를 칭찬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 그 행동 전략이라고 썼지 뭐 어떤 행동의 어떤 교사학습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묻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칭찬이라고 하셔도 되고 또는 보상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칭찬, 보상을 제공해 줬다. 그러면 여기 지금 그 이야기가 없어요. 칭찬 보상이 도대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는 겁니다. 선생님, 칭찬 보상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나? 학습자의 동기유발, 원하에 우리가 학습 동기유발을 가지고 있다. 유치원 아이들에게는 좀 표현이 좀 그렇잖아? 동기유발. 너무 막연하잖아.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에게는 동기유발 좋은데. 선생님, 뭐가 좋겠어? 이게 이번 시험은 키워드 이 도출이라니까. 애들아, 유아를 칭찬해줘. 니 잘하는데? 야, 니 정말 똑같이 하는데? 야, 니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어? 애들이 어떨까? 자존감이 형성. 애들이 궁극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유아교육에서 그만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막연하게 동기 유발이라는 것보다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좀 이제 이 유아 교실에서의 어떤 행복감을 느낄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는 조금 우리가 구체적 표현을 해주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그 다음 문제는 이제 학습 공동체 문제입니다. 학습 공동체 문제인데, 이것도 봐봐요. 지금, 김 교사의 대화에서 나타난 교사의 학습 공동체의 특징 두 가지와 이를 통해 교사와 기관 차원에서 나타낼 수 있는 기대 효과를 각각 하나씩 쓰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요, 사실 이게 우리 시험하고도 이게 좀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학습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 항상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라 그랬지. 하나는 공동학습, 하나는 자기주도적 학습에 초점을 맞춰라. 왜? 다 걸리니까. 그러면 여기서 또 한번 봐봐. 봐봐. 경험 사례. 고민을 솔직하게 나눈다. 서로 격려한다. 많은 것을 배운다. 어려움을 해결한다. 키워드가 없어. 그 대신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게 여러분들이 뭐야? 경험 사례 듣고, 고민 나누고, 뭐 이게 다 뭐야? 이거 공동학습이지. 협동학습. 우리가.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뭡니까? 좀 뭐, 자기주도적 학습이란 말을 쓰기에는 그게 해당되는 말이 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결국은 교사들이 공동으로 이 문제 해결을 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포인트를 두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는 공동학습을 통해서 이런 극복을 해 나가고 하나는 문제 해결 학습을 통해 가지고 좀 문제를 효과적으로 우리가 접근해 나갈 수 있다. 그럼 교사들에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기대 효과가 뭐야? 여기 있어. 교사들이 한층 성장하는 것 같고 교사들의 어떤 전문적 성장이에요. 이렇게 뽑아야지. 그럼 유치원에는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서로 도와주는 유치원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 협동적인 유치원 문화를 형성한다. 협동적인 유치원 문화를 형성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학습 공동체 문제는 의외로 이런 조직은 이제 학습 조직이나 학습 공동체나 학습 이런 경우들은 대체적으로 뭡니까? 굉장히 폭이 넓은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식의 독해력 문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 지식이 있어야지 독해력도 되지.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아까 우리가 초등에서 봤던 거는 중등에서는 작년에 출제가 된 거고, 그런데 학습 공동체 문제는 아직 초중도 출제가 안 됐습니다. 이 유아에서 지금 처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 관심을 많이 두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